하버드의 전원도시.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도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근대, 현대 도시사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그 이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전원도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전원주택을 가진 그런 도시가 아니라 교외, 전원으로 빠져나간 그런 그 시티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확실히 이해하고, 보다 좀 더 심도 깊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현대 도시의 흐름이나 많은 도시계획에서 이 전원도시의 사상을 왜 따라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개념을 한번 보면 건강한 생활과 산업을 위하여 설계된 도시다. 자, 건강한 생활 그리고 산업. 우리 도시의 기능 공간 중에 보면 생활, 생산, 위락, 교통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언가 주거 그리고 상업,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도시의 공간 개념이에요. 근데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거의 모든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크지 않은 규모의 도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크지 않는 규모, 즉 인구의 한계, 도시 성장의 한계를 제시한 거죠. 왜? 하워드의 전원도시라는 것이 산업혁명 시기에 발생한 도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상향,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대안이에요. 그랬을 때 근대 도시에서의 문제점이 뭐야?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택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의 도시는 그와 같은 그 인구의 적정선, 즉 한계선을 두자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전원 녹지대로 둘러싸여 있다. 자, 인구 한계, 도시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외연적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곽에 이제 완충 녹지대 설치해 주는 거죠. 이런 개념은 향후에 또 이제 뭐 아베크럼비나 뭐 기본적인 그린벨트 도시에서 쭉 받아갈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고요. 모든 토지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공동으로 소유된다. 자, 공동소유. 이 개념은 누가 갖고 왔어요?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죠. 사회적 공동체에서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통해서 형평성을 가지자. 자, 토마스 무어가 얘기했던 거는 중세 봉건 제도에 의해서 뭔가 핍박받고 안 좋았던 사람들의 그런 개념들을 갖고 온 거죠. 자, 그럼 하워드 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지만 적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그렇다면 하워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도시는 그렇게 노동을 했으면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로 오자. 그것이 하워드가 얘기하는 전원도시의 하나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주거와 산업, 즉 일터와 쉼터가 같이 있는 거고 거기에 도시 확장을 제한하는 일정 규모를 지정하고요. 토지 공개 개념을 통해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없앰으로 인해서 모두가 형평성이 있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규모 볼게요. 인구 같은 경우, 자, 인구 면적 32,000명을 6,000에이커, 약 400헥타르 정도에 수용한다. 그래서 전체 토지가 약 400에이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헥타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30만 해배, 100만 평을 기준으로 신도시 계획을 잡아내죠.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본다면 100만 평 이상, 330만 해배 이상은 신도시로 뭐 규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3만 명은 1000에이커의 도심부에 거주한다. 아, 3만 명 어디에? 중심에 산다는 거죠. 고밀도로 집약돼서 사는 거고, 2,000명은 5,000에이커의 농촌에 거주한다. 자, 어디서 거주한다고요? 농촌. 왜 농촌이겠어? 농촌을 통해서 자족성, 경제적 자족성, 이 도시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뭔가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이라고 돼 있지만 뭐 논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목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뭐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양모 산업도 있고 이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농촌 지역에 분포한다. 자, 도시의 확장, 도시의 규모겠죠. 전원도시는 32,000명을 수용하여 하나의 도시가 계획 인구로 성장하면 도시가 일정 규모로 커지면 그 도시는 더 이상 건들지 아니하고 다른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를 확장시키고
도시의 외연적인 확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위성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위성도시라기보다는 동일한 레벨의 도시. 그렇죠? 위성도시는 모도시에 기생하는 도시니까 32,000명 정도 도시가 커진다면 같은 개념의 다른 도시를 하나 더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도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최대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뭔가 거대 도시, 혹은 뭐 연담 도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뭔가 도시 공간이 커지겠다. 자, 도시의 구성을 본다면 중심부에는 중앙공, 센트럴공원,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주거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자, 이런 거 왜 쾌적한 주거환경 얘기하겠어요? 산업혁명 시대에 보니까 주거지, 막 녹지도 없고, 공장 오염원 막 있고, 얼마나 그 비위생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을 주려면, 우리 동네 오세요. 내가 꿈꾸는 이상도시 오시면, 전원도시 오시면,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농촌생활. 주변부에 이제 농촌생활이에요. 농촌생활에서는 농장과 축사를 계획해서 농촌생활을 구성하여 경제적 자족성을 강조한다. 자, 전원도시라는 게 도농통합이란 말이에요.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만 있는 게 아니야. 그 하나의 도시에서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다 같이 갖추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외곽부에는 농촌의 모습을 갖추어서 경제적 자족성.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에서 뭔가 다 공급돼야 되니까 그런 걸 갖췄다. 그리고 각 도시의 연결은 교통수단은 철도, 도로, 운하 등의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연결하겠다. 그렇죠? 교통체계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범위. 이런 도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우선 조합을 결성하자. 강한 공동체 의식과 민주주의를 토대로 자유와 협동을 강조한다. 그리고 주민의 자유결합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자, 하나의 도시를 컨트롤하는데 국가주도가 아니에요. 국가주도가 아니라 그 도시를 만든 협회, 전원도시 협회에서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개념, 우리가 전원도시 이후에 뭐 아버크럼비 이전까지의 도시는 거진다가 이제 민간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정부주도 체계가 나온 거고, 그 전에 민간주도란 말이에요. 그럼 민간주도 하에서, 민간이 컨트롤하려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은 동등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조합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 어떤 거, 우리 마을이에요. 함께 합시다. 왜? 토지 소유가 공동의 소유고, 거기서 생산된 이익을 공동분배하니까, 공동체 의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에 따라서 하자. 라고 얘기하고요. 토지의 소유는 조합에서 한다. 전원주택 도시협회에서 조합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10년 단위로 임대 계약으로 사용료를 지불한다. 누가? 여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그러니까 토지 땅은 이제 조합 거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의 개념이겠죠. 세입자의 개념으로 돈을 내는데 10년 단위로 낸다는 것. 10년 단위로 낸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프리하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도시 개발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재산 분쟁의 원인이 없고, 개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 거 사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벌어지는 만큼 공동분배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회 환원. 아마 크게는 이제 조합이 이제 그 비용을 가져가서 개념적으로는 그런 돈을 모아서 다른 도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적정 규모의 인구가 하고 다른 도시를 만들 때 그 비용을 지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요. 자, 그럼 이러한 전원도시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었나?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인구 분산의 효과는 미비했다. 그러니까 당초 개념으로는 현대도시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외 지역으로 인구를 내보내겠다. 뭐 이런 개념이었지만 인구 정책의 효과는 적었고, 그리고 건설 비용이 과다하게 들었다. 아무래도 6,000에이커라는 거 330만 해배 400헥타르 정도의 면적이었죠. 그것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우선 토지는 조합의 소유니까 엄청나게 큰 땅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건설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거고, 모도시로부터 동속 등
그러니까 경제적 자율성은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력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모도시로 출근하게 되는 배드타운식의 진행이 됐다는 거. 그래서 하워드의 전원도시 운동은 당시 대도시의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 병폐를 해소하고 인구 분산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미흡했다. 조금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철도 위주로 계획을 하였으나 자동차의 발달에 따라서 도시 확대로 근본적인 개발 방향으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 하워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도시의 확장, 영역을 잡았단 말이죠. 인구 규모 한계를 잡아놓고 이 도시 경계 이상을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왜? 철도 교통을 위주로 한다면 철도 주변으로 개발이 될 테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먼저 확산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하워드가 얘기했던 그런 개념과는 살짝, 그러니까 자동차의 발달을 위해서 약간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개념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본다면요. 자, 전원도시. 우선 개발 목적은 쾌적하고 자족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고 인구를 분산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쾌적한 공간. 뭔가 녹지대로 둘러싸인 그런 쾌적한 공간에 그 주거와 생활이 함께 있는 자족적인 도시에다가 그 모도시에서, 그러니까 대도시의 인구의 분산 효과까지 요구했던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도시 확장,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필요시 원거리에 추가 개발을 한다. 자, 도시의 확장은 영역을 잡아놨다.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그 규모를 설정하고 그 일정 규모 이상을 성장한다면 다른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었죠. 토지의 소유는 조합에서 그 공개념으로 소유를 했고요. 도시의 기능으로는 토지 공유, 그리고 식량 정제, 식량이 작업, 즉 농촌이 함께 있다 보니까 식량이 작업이 됐고 경제적 자족성을 가진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이제 그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 다이어그램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다이어그램, 요 그림이겠죠. 자,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도시의 규모는 약 6,000에이커를 가지고 있어요. 6,000에이커, 400헥타르 정도 땅을 갖고 있고 3,200명이 거주하고 3만 명은 그 1,000에이커에 그리고 2,000명은 농촌에 거주하겠다. 그래서 그런 개념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도시 집단, 도시가 확장됐을 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는 옆에 도시를 만들고 또 옆에 도시를 만들고 또 옆에 도시를 만들어서 최대 25만 명까지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중심의 도시는 5만 8천 명이라는 중앙이 들어오고요. 외곽에는 이제 25만. 그래서 각각 이제 3만 2천 명씩 거주하는 도시를 연결해보자.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썼느냐. 농촌 자석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자, 농촌 자석. 아마 이제 그림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실 것 같고요. 타운과 컨트리, 그리고 타운 컨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농촌 도시, 도시 농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농촌의 장점, 혹은 농촌의 단점. 그러니까 농촌의 장점이 되겠죠. 농촌에서 끌어들이는, 흡입하는 요소들, 매력적인 요소가 뭐 있을까? 컨트리에서 땡기는 요소,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뭐 있을까? 그럼 그 두 가지 좋은 요소를 합친다면 여기다. 전원도시다. 즉 도시의 매력과 농촌의 매력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겠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자, 세계에서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당신들은 도시 혹은 농촌 그리고 도시와 농촌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도시 같은 경우는 뭐 문제점을 좀 얘기하죠. 뭐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거죠. 도시의 이질성 같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은 있지만 친밀도는 떨어진다. 이런 게 군중 속의 이 고독 같은 거고요. 도시의 문제점, 원거리 통근. 조금 불편하대요. 근데 저 장점도 얘기하네요. 높은 임금. 비싼 만큼, 그죠? 높은 임금. 그리고 고용의 기회가 있고,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요. 안개와 가뭄, 값비싼 하수 처리, 더러운 공기, 슬럼과 궁전 같은 건물들.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같이 얘기했고, 농촌에 뭐가 있을까?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나무, 목초지, 숲,
자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 그러니까 농촌에도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신선한 공기, 낮은 임대료, 뭐 환경 개선의 요구, 공공시 미비. 뭔가 농촌에는 자연적으로는 좋은데 시설적인 건 부족하고, 도시는 시설적인 건 좋지만 환경적으로 안 좋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섞어서 뭘 만들자? 타운 앤 컨트리, 도시 농촌을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아름다운 자연과 사회적 기회가 있으면 접근성이 좋은 교원에 낮은 임대료, 낮은 이자율, 많은 일거리, 뭐 낮은 가격에 뭐 오락을 위한 장소, 맑은 공기, 매연의 부재, 슬럼의 부재. 거기에 또 자유와 협동. 엄청나게 좋은 걸로 다 된 거죠. 농촌의 도시의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은 버리고, 반대로 농촌의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은 버려서 두 가지 좋은 것만 뭉친 게 도시타운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이제 가든시티에서 나오는데, 우선 시티 중심부에는 약 1000에이커의 토지가 있으며, 농촌 지역은 약 5000에이커의 토지가 있고, 전체 인구 파플러는 32,000명이 살겠다. 그래서 농촌 여기에는 몇 명? 3만 명이 거주하고 외곽에 5,000명씩 거주한다. 그래서 중앙엔 공원과 주거지와 함께 가든이 같이 들어간, 주거와 녹지가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해보면, 자, 가든시티. 도시는 이제 1000에이커고, 농촌 5000에이커, 32,000명 거주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이제 중앙공원, 그리고 집과 정원, 넓은 가로수길, 교통망 충분히 만들어준 거고요. 그랜드 애비뉴, 그러니까 커다란 도로까지 만들어준다. 그래서 뭐 들어가서 플래닝한 시설들을 보면 뭐 교량, 철도역, 뭐 본선철도, 농업대학, 새로운 숲, 그리고 뭐 어린이집, 목장, 뭐 농장도 있고요, 과일농장, 그리고 뭐 보육시설, 벽돌공장, 그리고 뭐 자작농지, 그리고 학교 등등등. 그러니까 도시 공간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 넣어준 거죠. 그렇죠? 뭐 특히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뭐 요양주택 같은 경우, 사회복지에까지 신경을 써서 플래닝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그램을 본다면 이제 이런 거죠. 연담 도시화 되는 과정. 가든시티가 있어요. 32,000명으로 도시가 확장된다면 그 옆에 도시를 또 만드는 거죠. 이제 콩코드라는 도시를 또 만들어주고, 또 뭐 필라델피아니 무슨 도시 다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도시를 다 만든다면 25,000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 센터 도시, 센트럴 도시에는 이제 뭐 58,000명이 거주하도록 인구를 잡았죠. 그러니까 도시의 연담화, 확장성 이런 걸 한번 보여줬고요. 자, 가장 근거리 도시의 성장, 열린 전원간의 뭐 정확한 묘사다 해서 중심 도시는 이제 58,000명이 있고 내부 철도, 농촌, 고가도로, 그리고 전원 도시는 32,000명이 있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큰 그림으로 확대한 건데, 아까 그림을 보면 여기 가든시티와 콩코드가 있었죠. 그렇죠? 가든시티와 콩코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가든시티, 콩코드잖아요. 근데 그 센트럴파크 시티도 있고요. 여기가 가든시티, 콩코드, 센트럴 시티. 그러면 이 도시의 다이어그램이 그룹 오브 슬럼이스 믹스 스모킹, 뭔가 슬럼도 없고, 그렇죠? 슬럼도 없어지고, 스모크 매연도 없는 도시다. 그렇죠? 이 도시는 무슬럼의 무매연, 즉 슬럼과 매연이 없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여기도 뭐 파플러 전체 52,000명 거주하면서 중앙도시를 연결하는 거 그랜드 커널, 대운하가 있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뭐 대운하 얘기를 했고, 서브 운하, 여기가 다 커널이에요. 이렇게 운하교통을 통해서 수송을 얘기하고 있고, 사이사이 이렇게 다 철도가 지나가면서 전체 공간을 연결하게 되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와 함께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슬럼, 무매연의 도시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총면적 이제 66,000에이커에 25만 명이 거주하게 되는 대규모 도시를 얘기했고요. 중심 도시는 이제 52,000명, 약 면적은 12,000에이커 정도 된다. 그래서 기타 도시에는 뭐 글래디스턴, 뭐 유스티디아,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콩코드 등등등의 도시 이름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워드의 가든시티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게 확장되고 확장돼서 아까 봤던 무슬럼, 문명의 도시, 이와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내용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원도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도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한 도시로서 약 32,000명의 인구 적정 한계선을 잡아뒀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경제적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통한 조합이 운영 관리했었다. 그 도시는 점점 확장해서 최대 25만 명까지의 도시를 봤었고 그 속에서는 기본적인 도시계획 시설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도시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 운영하는지 전원도시 협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실질적으로 전원도시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도시를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